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잊고 있었던 은행 위기에 대한 걱정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 발표 당시에 예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틀 연속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이제 종가는 $5 정도로 나왔습니다. 간밤 또 추가적으로 30% 가까이 밀렸는데요. 워낙 이제 급락하다 보니 장중에 여러 차례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예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우려하는 건 파산 가능성입니다. 회생 절차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고려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이겁니다. 매각을 하려면 누군가 받아서 인수를 해가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 재무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텐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정말 중대적인 그 실적 구멍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한켠에 자리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은행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더 수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했던 거고요. 그 영향을 대형주가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같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은 중소지역은행입니다. 그런데 간밤 중소지역은행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ETF 기준으로 대형 하락, 중소 상승이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이 한 종목에 국한된 이슈지 전체적으로 이 우려감이 전이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일정 정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은행과 함께 이날 지수에 압박을 더한 건 신재생, 특히 태양광이었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실적 우려가 컸는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도 이번 실적인데 문제는 다음 분기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유럽 쪽의 매출은 잘 잡힙니다. 지난 분기에 유럽 매출 성장이 확인되자 그때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미국 쪽입니다. 미국의 수요 둔화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다음 가이던스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 수요 둔화 부분을 반영시켜서 컨센서스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이런 큰 종목, 이 태양광 인버터 회사인데 무려 26% 가까운 급락을 나타냈고요. 다른 태양광 업체들 줄줄이 끌고 내려가면서 업종 지수가 테마 하락률 거의 상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재생과 은행이 지수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7%, 0.4%씩 내렸는데 나스닥 지수만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0.47%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다른 쪽 다 불바다인데 이 몇몇 빅테크 기업만 상승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간밤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도 나쁘진 않았고요. 특히 큰 메가캡 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주요했습니다. 정말 빅테크의 조상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종목의 편차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가중평균으로 했을 때 나스닥 지수를 다시 환산을 하면 오히려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총 큰 몇몇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 센티멘트 측면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서프라이즈 구글 부분과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중간에 그 화면 하나가 이제 삭제된 것 같은데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7%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천조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3천조 원에 7%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간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정도 되는 종목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분만큼
두 개가 미국 증시에 생겼다고 볼 만큼 파급력이 대단한 내용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전 포인트는 AI입니다. 컨퍼런스 콜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서버 등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AI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미증시에서 마찬가지였고요. 엔비디아 2.7%의 상승, AMD 등의 반도체 그리고 AI 통신 관련주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1.6%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발표된 메타의 실적도 역시 AI 부분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됐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무려 12%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1년 만에 매출 성장의 반전,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투자 덕분에 표적 광고 시스템 개선의 역할을 톡톡히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떠올랐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익 구조가 괜찮았던 그 이면에는 그동안 감원, 해고를 많이 한 것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 추가 감원을 이어가다 보니 지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손익 개선에 이제 집중한 그 역할로 실탄이 충분히 장착된 부분도 사실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수록 이렇게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건 기업들, 살아남을 기업들, 현금 흐름이 양호하게 방어가 되는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따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주 환원 정책을 같이 발표하는 종목,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맞물린 가치주가 앞으로 주목을 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값을 깎다가 제살도 깎았다라는 점, 지난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마진 하락 압력이 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그날 당시에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제프리스도 투자 의견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익이 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요즘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에서는 재고량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테슬라의 재고량이 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재고가 는다? 사실은 그만큼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는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겠죠. 만약에 인기가 있다면 차를 만드는 족족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고 일수도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큰가? 그건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이 배터리가 얼마나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그 비중이 큰가라는 건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로 인한 수급입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또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글로벌 ETF, 배터리 ETF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테슬라를 빼기 위해서 만약에 ETF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까지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급 이슈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장마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시현했는데요. 이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 흐름인데 어제도 그렇고 장중 고가는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만 후반 갈수록 힘이 잃어가는 모습, 전강 후약의 패턴이 4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1% 가까이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었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1%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 이슈를 따라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구조겠고요. 오후로 갈수록 국내 이슈가 더 크게 자리를 하는 건데
시가와 종가가 갭이 이렇게 큰다. 그렇다면 미국의 영향보다 국내 이슈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를 보실 때는 국내 내부적인 상황과 이 개별 종목의 등락률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 환율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원화의 절하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뭐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이럽니다. 환율이 올라갈수록 환차손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출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이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선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지금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IMF 사태로 힘들었을 때보다도 더 깊은 침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좀 개선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환율이 좀 올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인 수급이 그나마 이제 환율에 기대서 오를 때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SK 하이닉스인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함께 컨퍼런스 콜 때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산 카드도 같이 꺼내드렸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이 반도체 소부장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 부분 눈에 띄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에 위치해 있는 이 두 종목이 나름 버텨주자 코스피는 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실수로 쓴 것 같아요. 코스닥 부진입니다. 지속해서 SG 증권발의 매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한가 벗어나지 못한 종목이 4종목이 어제 나왔고요. 2차 전지주의 약세가 이어집니다. 첨보 실적 부진했고 그에 대한 실망 매물 첨보에 쏟아졌습니다. 첨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같이 이제 주가 타격을 받았고요. 금감원에서는 이 무늬만 2차 전지인 종목들 실체 없는 곳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AI, 로봇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서 오늘 이 관련주의 점검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미국 부분인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중, 이 최악의 국면에서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4일 하한가에 들어갔었던 종목이 총 8개입니다. 그중에서 어제는 2종목이 탈출을 했고 그 전날 2종목을 탈출하면서 총 이제 4종목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회전이 돌면서 여기에서 몇 개 종목이 하한가에서 탈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국면은 넘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작년부터 ADR 지표를 같이 체크해 드리는데요. 기술적 지표입니다. 코스닥 ADR 같은 경우에는 어제 80을 밑돌면서 79대까지 장중 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81인데 이 과매도 영역, 그러니까 과하게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라고 인식하는 수치가 80입니다. 거의 이제 근접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투매 물량이 좀 잦아드는지 여부가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종목별 반등이 얼마나 시도가 되는지 여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어제 강세 종목들 아마 이제 시장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엔터, 기계장비, 인공지능, 사료, 음식료 쪽이었습니다. 호실적 내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닝 시즌 우리나라도 중반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좋았고요. 두산밥켓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90% 급증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또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센티멘트 측면에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들 어떤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특징주는 EV 첨단 소재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인데 구리를 명확한 공급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D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이 종목과 함께 최대 주주로 있는 다른 종목까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을 했고요. 비료, 사료, 음식료 테마가 돌아가면서 최근 시세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미국 당국에서 JP모건에 러시아 곡물 수출 대금 결제를 허가했다는 보도가 간밤 나왔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신청을 한다 그래서 수출 결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마 절차가 까다로워서 상징적인 부분일 텐데 그래도 이런 태도 변화에 시장이 주목을 한다면 전체 국제 정세에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곡물 사료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이 또 원자재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가한다면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음식료는 실적 개선 효과가 있겠습니다. 호실적 기업들 2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발표 예정입니다. 실적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적이 공개되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인 잠정 실적 때 앞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질 그 항목별, 이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감산이라는 키워드, 감산 규모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컨퍼런스 콜 때 언급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은 사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8% 감소를 했습니다. 이익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이익 전체 부분보다 이 안에 세부 항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적자 규모를 냈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일정을 수행하고 있죠. 간밤 한미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꺼내 들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핵협의 기구 창설 소식이 있고 나머지 이제 경제와 맞물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일정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업데이트된 소식들, 경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MOU 체결 분야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업들까지 같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와 맞손을 잡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23건의 MOU 체결이 있는데 MOU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약속을 한 건데 이 MOU 체결 내용을 실제로 잘 이행을 하는지 여부 긴 관점에서 이들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 계속 좀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은 3일 PLC에서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 발간을 해서 그 내용 좀 추려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량 공유나 충전 등의 신규 사업 위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 내용인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충전 부분에 이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기 제조사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거래는 가능합니다. 같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